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예고드렸듯이 다이아몬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막 책을 읽고 있어요. 내용이 좋으니까 그랬겠죠.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엄청 열심히 읽었습니다. 막 밑줄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다시 이제 원전을 다시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또 느끼고 빠져들다가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 깊이 있게 할 건 아니잖아요. 핵심만 쏙 뽑아서 우리가 응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튼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핵심만 다시 전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이게 초반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걸 줄도 안 꺾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보는데 이게 딱 눈에 띄고 멋있더라고요. 공감하고. 자, 저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막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뭔가 유용한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석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고의 힘? 뭐라고,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스승을 만난다는 게. 자, 이제 과제에서도 이제 우리 학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무슨 문제 해결 능력, 무슨 사고력, 뭐 논리력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뭔가 세부적인 내용이 만약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라면 이런 생각하는 방법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계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공감도 되고 참 좋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죠. 두껍기까지예요. 참 본인도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근데 참 과감하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경쟁력 있는 나라 라는 말을 없애버려야 된다. 아니, 책의 제목을 보면 이걸 알려줄 것 같은데, 경쟁력 있는 나라란 뭐 이런 걸 알려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버려라 라고 과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당시 1990년도에 쓰여진 책이니까 뭐 레이건 정부에서 당시에 이제 일본이 막 성장하니까 우리 미국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저명한 학자를 모셔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준 건데 시작부터 그런 표현 쓰지 마라. 뭐 국가 경쟁력? 뭐 경쟁력 있는 국가? 그런 표현 없어.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표현.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말이냐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으로 봤을 땐 생산성, 뭐 인풋 대비 아웃풋, 뭐 이런 생산성밖에 얘기할 수 없다. 혹은 그 생산력 향상, 뭐 상상률, 뭐 이런 거로밖에 얘기할 수 없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은 산업, 그리고 그 특정 산업에서 배출된 어떤 기업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경쟁 우위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요약하자면 이런 표현이, 특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적인 특징이 이제 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 거고, 이 이론의 핵심은 어떤 특정 산업에서 경쟁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칙들,
이렇기 때문에 이 응용이 잘 되고 써먹기가 좋습니다. 어떤 사상이 있길래 저렇게 표현을 할까 봤더니 나에게 신념이 있다. 강한 신념이 있다. 사회과학은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뭔가 처절한, 치열한 노력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려면 뭐 그게 당시에 취지는 이제 미국이었겠지만 어느 나라든 우리는 국가 경쟁력이 몇입니다. 끝 하면 무슨 의미겠어? 오케이. 몇인지는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 라고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단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로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특정 산업, 그러니까 훌륭한 인류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산업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웰스 부를 경쟁 우위로 바꾼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 스미스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컨셉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뭐 이런 아주 대담한 책 제목을 적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부론도 실제로 읽어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릅니다. 와,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방대한 내용의 책을 쓸 수 있지? 뭐 여담으로 하면 맨날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국부론 하면 그 맨날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손. 이따만한 두꺼운 책에 뒷부분에 한 번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도 여담이었고, 아무튼 그 책도 훌륭했는데 그 책을 그 사상을 좀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보면 국부론에 나왔던 게 이제 절대 우위였다면 그 다음엔 비교 우위. 이 비교 우위도 부족하고 이젠 경쟁 우위로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비교 우위는 뭔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자원, 기본적인 능력 그런 거에 치중됐다면 이제는 좀 경쟁력, 경쟁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그러려면 앞으로 이따 나올 다이아몬드 모델의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 이게 좀 쉽게 외우려면 약자로 외우면 쉬운데 앞에 걸 따라서 FC, DC, 그다음에 SSR. 근데 여기는 RS인데 인더스트리에 비슷한 말 섹터라고 바꾸면 이것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뭔가 SSR 그다음에 RSS 뭐 이런 느낌 쉽잖아요. FC, DC. 그래서 이건 공급 측면, 이건 수요 측면, 어떤 전략이나 이렇게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소프트웨어 측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건 하드웨어 측면. 나중에 이제 응용할 때 이렇게 구도를 생각의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하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논문을 쓸 때는 요거 이제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죠. 맘대로 막 바꾸면 안 되겠죠.
요것도 인더스트리를 써야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K-팝이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를 얘기를 들어보는데, 자, 이 분석력이라 그랬잖아요. 요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반씩 또 자릅니다. 공급 측면을 뭔가 기본적인 것과 특화적인 걸로 나눠요. 그래서 K-팝이라고 했으면, 야, 대한민국엔 춤 잘 추고 노래 부르는 잘 부르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기본적으로 많아, 공급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고 즐기고 그래. 근데 거기에 정말 노래 잘하고 정말 춤 잘 추는 사람들도 많아. 뭔가 특화, 어드밴스드된 공급 요소들,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즐기는 사람도 많네. 그러니까 양과 질로 나눈 거죠. 수요 측면을 양과 질로 나눴을 때, 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무라 그럴까요? 노래하고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즐기는 수요가 많구나. 그걸 또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좋아하구나. 수요층이 탄탄하구나. 근데 와, 까다로운 고객도 많아. 웬만큼 잘해서는 성에 차지도 않아. 매력까지 있어야 돼. 그런 까다로운 고객이 많을수록 이런 사람들을 찾겠죠. 이런 사람들을 찾을수록 여기가 만족하면서 시장도 커지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거기서 뭔가 클러스터, 뭔가 관련되고 지원된 산업이 탄탄하네. 뭔가 클러스터라는 건 이제 뭐냐면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 산업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 어디 갔더니 뭐 작곡가 사무실은 여기, 뭐 디자이너 뭐 의상 이런 거는 여기, 뭐 다 그 안에서 해결돼. 뭐 춤 연습실은 여기, 안무가는 여기 있고, 부르면 금방 와 막. 그러니까 단순히 근처에 있다는 것도 좋은데 그게 막 시너지가 나네. 막 춤도 밤새서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작곡가랑 만나서 막 밤새 막 뭔가 다 돼. 24시간 동안. 게다가 배고프면 전화만 하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졌지만 그게 지원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빨리 언제 식당 가서 밥 먹고 와. 작곡하고 그럴 때 간단히 먹자. 야, 뭐 좀 시켜봐. 했을 때 바로 와. 뭔가 그 안에서 막 지원도 되는데 뭔가 시너지까지 막 나는 거죠. 거기에 뭔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구조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문화적으로도 선망을 하고, 뭐 아이돌 됐다 그러면 야, 돈 많이 번다며, 야, CF 한번 찍으면 뭐 이런 게 퍼지면 자식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끼가 있고 뭔가 할 때 뭔가 밀어주는 그런 배경이 있다면 다른 거죠. 외국과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예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한번 가면 거기서 막 완전 훈련이 되잖아요. 그 대학에 동아리 하는 사람들도 공연 한번 하면 실력이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막 전 국가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막 지원 탄탄하게. 근데 어떤 그런 문화, 라이브라는 걸 또 막 즐겨. 보는 것도 즐겨. 하는 것도 막 처절하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K-팝, 뭐 그런 문화 한류가 강력해진 산업으로 성장한 데는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 그거를 어떤 한 가지
한두 가지를 띡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게 이 국가 경쟁력 모델, 다이아몬드 모델, 국가 경쟁력 모델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델의 힘인 거죠. 또 응용도 돼. 뭔가 국가 경쟁력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도 살짝 설명했는데 이걸 그대로 외우려면 이제 까먹을 수 있잖아. 아, 뭐였더라? 뭐 FC, DC 보면 아는데 나중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건데 화살표 방향은 뭔가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 수요 측면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지 않고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응용력이 굉장히 괜찮고 많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딱 갖추고 계시면 뭔가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진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의 실전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응용할 수 있을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